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부산 해운대. 출장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던 강태호는 잠시 시간을 내어 해운대 해변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단단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태호는 대기업 강그룹의 회장으로 항상 바쁜 일정에 쫓기며 살아왔지요. 이날도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닷바람에 실려오는 기타 소리와 맑은 목소리가 태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해운대 광장에서 한 젊은 여성이 기타를 치며 노래하고 있었죠. 하은이라는 이름의 20대 초반의 그 여성은 소박한 차림새의 수수한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다가 들려주는 이야기, 그대에게 전하고 싶어. 태호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하은의 모습은 마치 옛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듯 했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함.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죠. 노래가 끝나고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자리를 떠났을 때 태호는 잠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태호는 아무 말 없이 1만 원을 꺼내 그녀의 기타 케이스에 조용히 넣고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보이는 밤바다를 바라보며 태호는 오랜만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노래가 왜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는지, 왜 그토록 익숙하게 느껴졌는지 의문이 들었지요. 어쩌면 그것은 오래전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은의 삶은 강태호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12살 때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란 하은은 이제 22의 나이에 홀로 서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침에는 카페에서,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월세를 내는 생활이었죠. 그럼에도 하은의 얼굴에서 웃음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음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은에게 음악은 삶의 전부였어요. 어머니가 남겨준 낡은 기타 하나로 시작한 음악은 힘든 하루를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이면 하은은 해운대 광장에서 버스킹을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몇 푼의 돈보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 자신의 노래를 들어준다는 사실이었지요. 그날도 하은은 평소와 같이 해운대 광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았던 그 중년 남성이 다시 나타났어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리에서 하은의 노래를 조용히 듣고 있었죠. 하은은 그가 누구인지 궁금했지만 그저 음악을 좋아하는 평범한 사람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와주셨네요. 노래를 마친 하은이 용기를 내어 말을 건넸어요. 태호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래가 참 좋아서요.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짧은 대화 후 태호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1만 원을 기타 케이스에 넣고 자리를 떠났어요. 하은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에는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지요. 하은은 자신도 모르게 그 남자가 내일도 오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태호는 정말 그 다음 날도 하은의 버스킹 장소를 찾았습니다. 회의 일정을 일부러 조정해가며 그녀의 노래를 듣기 위해 시간을 냈지요. 태호에게 하은의 노래는 복잡한 현실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작은 휴식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태호의 부산 출장은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원래 3일 일정이었으나 태호는 부회장에게 부산 사업장 점검을 맡기고 자신은 좀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20년 넘게 회사 일에만 파묻혀 살았던 태호에게 이런 결정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비서실장 박정민은 태호의 행동 변화에 의아함을 느꼈지만 상관의 결정을 존중했지요. 회장님, 오늘 일정은 오전에 마리나베이 현장 방문 하나뿐입니다. 오후는 비워두셨고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에는 어김없이 해운대로 갈 생각이었어요.
하은의 노래를 듣는 시간은 태호에게 특별했습니다. 아내를 일찍 여인 후 사업에만 몰두하며 감정을 꽁꽁 닫아두었던 그의 마음이 하은의 노래를 통해 조금씩 열리고 있었지요. 한편 하은도 매일 찾아오는 이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에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노래가 끝날 때마다 똑같은 액수의 돈을 놓고 가는 그는 누구였을까요? 하은은 다른 버스커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그를 알지 못했어요. 그날 오후 하은이 평소보다 일찍 광장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우연히 태호가 고급 세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차 문을 열어주는 기사, 그리고 공손하게 인사하는 정장 차림의 사람들. 그제야 하은은 태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하은이 버스킹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한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하은 씨죠? 저는 강태호 회장님의 수행비서 김동훈이라고 합니다. 하은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동훈은 조용히 명함을 건네며 말을 이었지요. 저희 회장님께서 매일 오시는 것 같아 확인하러 왔습니다.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셨나요? 하은은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일 자신의 노래를 듣던 그 사람이 대기업 회장이었다니. 김동훈은 떠나기 전에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편안하게 음악을 즐기고 싶으신 것 같아서요. 다음 날 하은은 망설임 끝에 평소대로 버스킹 자리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지요. 대기업 강그룹의 회장이라니. 왜 그런 사람이 자신의 소박한 노래에 관심을 가진 것일까요?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 생각이 하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예상대로 태호는 그날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평소와 달리 어색하게 노래를 부르다 중간에 그만두었어요. 태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네요. 하은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혹시 강태호 회장님 맞으신가요? 태호의 표정이 굳어졌지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아셨지요? 어제 비서분이 찾아오셨어요. 제가 불편하게 해드린 건 아닌지 확인하러 오셨더라고요. 태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죄송합니다. 제 직원이 월권을 했네요. 저는 그저 당신의 음악이 좋아서 찾아온 것뿐입니다. 그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플래시 빛이 번쩍였습니다. 태호와 하은은 놀라서 주변을 살폈지요. 멀리서 카메라를 든 사람이 황급히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김동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훈 씨, 혹시 기자들에게 내 일정이 새어나간 건 아닌가?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하은은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연예 뉴스에는 강그룹 태호 회장, 젊은 여가수와 미래 현장 포착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와 있었지요. 기사에는 태호와 하은이 해운대에서 대화하는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기사 내용 중에는 강태호 회장의 숨겨진 딸로 추정되는 여성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하은은 온몸이 굳어버렸지요. 나는 강태호의 딸이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은의 머릿속에 오래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고아원에 오기 전 어머니가 자신에게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하은아, 내 아버지는 지금 우리와 함께 살 수 없지만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태호의 나이 하은을 바라보는 특별한 시선. 모든 것이 갑자기 연결되는 듯 했습니다. 하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진실은 무엇일까?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운명일까? 혼란에 빠진 하은은 그날 일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자신이 강태호의 딸이라고?
도무지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어요. 하은은 오래전 고아원에 맡겨지기 전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니 김미연은 항상 아버지에 대해 비밀스러웠지요. 단지 사업이 바빠서 우리와 함께 살 수 없다라고만 말했을 뿐입니다. 하은이 12살 때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유품 중에는 낡은 기타와 한 장의 사진만이 전부였어요.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어떤 남자와 함께 있었지만 남자의 얼굴은 찢겨 있었습니다. 한편 태호 역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사를 본 즉시 비서실에 지시를 내려 진상을 파악하게 했지요. 그는 25년 전 김미연이라는 여성과 짧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업 초기에 힘든 시간을 보내던 태호에게 미연은 큰 위로가 되었지요. 하지만 가문의 반대로 두 사람은 이별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 태호는 가문이 정해준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불행히도 그의 아내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지요. 태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은이 정말 자신의 딸일 수 있을까? 나이로 따지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은의 눈매와 음악적 재능은 자신의 어머니를 닮았다고 느꼈지요. 태호의 어머니도 피아노를 잘 쳤고 가끔 노래를 불러주곤 했습니다. 그날 오후 태호는 하은의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비서를 통해 알아낸 주소였지요. 하은은 태호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은은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좁고 소박한 원룸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지요. 태호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찢겨진 사진이었지만 자신이 미연과 함께 찍은 사진임을 단번에 알아보았어요. 이게 당신 어머니인가요?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일한 사진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제 아버지라고 했지만 얼굴은 찢겨 있어서. 태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똑같은 사진이었어요. 다만 찢겨 있지 않은 온전한 모습이었지요. 25년 전 부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나는 사업 초기였고 미연 씨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지요.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은과 태호, 부녀로 추정되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20년이 넘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진 듯 했습니다. 태호는 딸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하은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자라왔지요. 어머니는 왜 저에게 아버지에 대해 말씀해주지 않으셨을까요?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마도 저를 보호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우리 가문은 매우 보수적이었고 나는 이미 정략 결혼이 정해져 있었지요. 미연 씨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태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자신이 알지 못했던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연을 떠올렸지요. 그녀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볼까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지요.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이틀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은은 정말 태호의 친딸이었지요. 뉴스는 삽시간에 퍼져나갔어요. 강그룹 태호 회장, 잃어버린 딸과 상봉이라는 헤드라인이 모든 언론을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혼란스러웠어요. 갑자기 유명인이 되어버린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고 버스킹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강그룹 가문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태호는 딸을 돕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는 하은에게 좋은 집과 차 그리고 경제적 지원을 제안했지만 하은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예전처럼 살고 싶을 뿐입니다. 태호는 딸의 고집센 모습이 자신과 닮았다고 느꼈지요. 그래서 그는 딸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태호는 하은의 원룸을 다시 찾았어요. 하은은 몇 날 며칠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조용히 말했지요.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르겠구나.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하는 거야. 음악을. 하은은 놀란 눈으로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태호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에 하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음악을 계속하라니. 하은은 마음속 깊이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준 기타를 바라보며 하은은 지난 몇 주 동안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낯선 중년 남성의 등장부터 자신이 강그룹 회장의 딸이라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마치 소설 같은 이야기였지요. 정말 음악을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하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호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나는 내 노래가 좋아서 매일 듣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나는 너의 노래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단다. 하은은 고개를 들어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낯선 감정이 이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한 법이었지요. 태호의 눈빛에서 하은은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전처럼 버스킹을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저를 알아볼 테니까요. 하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태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내가 원한다면 공연장을 빌려서 정식 공연을 해볼 수도 있지. 물론 강그룹 이름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말이야. 하은은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음악을 제대로 된 무대에서 선보인다는 것은 꿈과도 같은 일이었지요. 하지만 여전히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그저 길거리에서 노래하던 사람인데. 태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격이라니 그런 것은 없단다. 중요한 건 내 음악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느냐는 거지. 내 마음을 움직였듯이 말이야. 그날 밤 하은은 오랜만에 기타를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현을 튕기자 익숙한 선율이 흘러나왔지요. 하은은 눈을 감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고민과 혼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하은은 용기를 내어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제 생각이 있어요. 태호는 처음 들어보는 아버지라는 호칭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 말해보렴. 해운대에서 마지막 버스킹을 하고 싶어요. 그동안 저를 응원해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태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동의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경호원을 배치하고 장소를 확보하는 등의 준비를 약속했지요. 하지만 모든 것은 하은의 의견을 존중하며 진행될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해운대 해변, 노을이 지기 시작하는 오후 5시였습니다. 하은이 마지막 버스킹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무대가 설치되었지요. 태호의 도움으로 작은 무대와 음향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지만 모든 것은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유지했습니다. 태호는 멀리서 딸을 지켜보며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소문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로 해운대 광장은 금세 가득 찼어요. 그동안 하은의 버스킹을 즐겨 듣던 단골 청중들도 있었고 뉴스를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청중들도 있었지요. 하은은 긴장된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음악을 사랑하는 평범한 사람일 뿐인데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니 부끄럽습니다. 하은의 솔직한 말에 청중들은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은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기타줄을 튕겼습니다. 그녀의 첫 곡은 어머니를 위한 자작곡이었지요. 맑고 깊은 목소리가 해운대 바다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지나간 시간 속에 남겨진 추억들, 바다처럼 깊은 당신의 사랑. 노래를 부르는 하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와의 추억, 그리고 이제는 찾은 아버지까지.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목소리에 담겨 청중들의 마음을 울렸지요. 태호 역시 딸의 노래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미연과의 추억, 그리고 알지 못했던 딸과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은은 이어서 여러 곡을 불렀습니다. 마지막 곡을 부르기 전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곡은 제가 최근에 쓴 노래입니다. 제목은 해운대의 노을 아래예요. 이 노래는 제 아버지께 바치는 노래입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은은 태호를 바라보았고 태호는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지요. 하은의 손가락이 기타줄을 튕기자 새로운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모르고 지나친 시간들, 바다처럼 넓은 당신의 마음. 노을빛 물든 하늘 아래 우리는 다시 만났네. 노래가 끝나고 하은이 고개를 들었을 때 모든 관객들이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은의 진심 어린 노래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지요. 그 중에서도 태호의 박수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하은은 태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둘 사이에는 아직 풀어야 할 이야기가 많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졌지요. 어떠셨나요, 아버지? 하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호는 딸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구나. 나는 그저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을 뿐이야. 하은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내 음악 정말 괜찮았나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해운대의 저녁 노을이 두 사람을 따스하게 비추었지요.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이었습니다. 하은은 앞으로 자신의 음악 여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강그룹의 딸이라는 타이틀보다는 음악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것이지요. 태호는 딸의 선택을 존중하며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풀어야 할 이야기가 많지만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일 것입니다. 해운대의 노을 아래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